안녕하세요. 딱한 페이지 영어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이제 제 모습이 평상시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좀 아파 보이나요? 좀 아픈데 동정 좀 받고 싶은데 맞습니다. 좀 아파요. 사실 이 영상은 좀 한 일주일 전쯤 정도 기획을 해놨었던 영상인데 중간에 제가 아픈 바람에 좀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늦게나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Mansplain. man과 explain의 합성, mansplain.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여기서 나라는 건 여자겠죠? 자, 제목에서도 딱 느낌이 오죠.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페미니즘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개념이었죠. 맨스플레인. 남자들이 어떤 고압적인 어떤 자세, 태도, 여자들에게 취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자들의 모습. 이걸 갖다가 이제 맨스플레인이란 말로 이제 회자가 됐었죠. 한 2010년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만들어낸 기폭제가 되었던 책, 그리고 수필, 그 책을 또 이제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최초의 수필, Man Explains Things to Me 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 에세이를 쓰신 분이 바로 리베카 솔리, 최근에 이제 저희 영상에서 다뤘던 분입니다. 오웰스 로지스. 우리에게는 1984, 동물농장, 이렇게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소설,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가, 풍자 소설, 이렇게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이 조지 오웰이 1936년 2차 대전이 임박한 그 즈음에 스코틀랜드의 한 정원에 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치적이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장미꽃을 심었다 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천착하는, 그걸 더 깊고 넓게 보려고 했었던 레베카 솔릿이라는 작가의 책을 다룬 적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뒤늦게 알고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리베카 솔릿이 그 맨스플레인의 리베카 솔릿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의 어떤 무지함을 탓하면서 그 무지함을 갖다가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에세이를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본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제가 제 입으로 거론하기가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최소 한 번의 기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좀 길게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좀 지루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끝까지 안 보실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제 구독자분이 대략 한 5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한 10명이라도 끝까지 만독하시는 분이 있다면 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에 앞서서 페미니즘 얘기를 잠깐 좀 편하게 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제 입으로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별개로 봐야 된다. 특히 말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없으면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평판을 듣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회의 남자로서 제 스스로가 정말 여성을 좀 이렇게 고려를 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지금 열심히 방문가게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기훈이라는 강사는
저한테 늘 한결같이 제 이름이 제남이잖아요. 한남 윤재남. 너무 전형적인 한국적인 남성이라고 저한테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참 얘 눈에 봤을 때 그럴 만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들어주나 보다. 나는 한남인가 보다. 전형적인 한남인가 보다. 근데 이제 한남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족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해서 제 주변에서 좀 어느 정도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페미니즘?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분들은 대체로 명예와 권력을, 물질을, 돈을 더 숭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내 생각에는 페미니즘도 돈이 된다면, 페미니즘에 호소해가지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는 거, 거기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정중하게 여성들을 대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 주변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젊고 어리고 좀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박박 애를 쓰는,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제 이대남이라고 많이 지칭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질색팔색을 해요. 심지어는 뭐 페미년 막 이렇게 막 되게 싫어해요. 나는 처음에는, 저는 중간에 낀 세대니까 처음에 그렇게 막 뭐 꼴페미, 페미 막 이런 말 들었을 때는 좀 예전에 뭐까지 떠올렸냐면, 저 어렸을 때 한참 반공주가 극성일 때 좌익, 좌파, 빨갱이 이런 말만 들어도 막 입에다 거품을 물고서 싫어하시던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막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극렬하게 되게 싫어하는 걸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이상한 그런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인데, 사회가 그만큼 더 각박해졌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분열의 어떤 그 싹을 이렇게 성에 따라서가 심화하는데 약간 우리가 거기에 좀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극렬하게 서로 이렇게 혐오하고 이쪽은 이쪽에서 저쪽은 저쪽에서 할 문제인가 싶은 거예요. 진정한 적은 따로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약간 이런 주의예요. 제 생각이니까 저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또 반박하거나 비판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애초에 그 젊은 친구들하고는 아예 페미니즘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아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는 다른 분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만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페미니스트도 모르는 진짜 페미니즘. 근데 강사가 남자야. 야, 이 전형적인 이게 맨스플레인 아닌가요? 야, 페미니스트야, 너네 진짜 페미니즘 모를걸? 내가 알려줄게. 남자인 내가 알려줄게. 진짜 페미니즘이란 말이지. 이런 게 전형적인 맨스플레인 아닌가요? 아마 자기가 맨스플레인 하고 있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저분의 가까운 지인분들이 이분이 페미니스트다 아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주면 좀 신뢰할 것 같아 나는. 근데 저분 혼자서만 저렇게 떠들고 있으면 저건 전형적인 맨스플레인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잡다한 얘기는 이제 치워버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맨스플레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에세이를 읽어볼 텐데, 그 에세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게 그걸 잘 보세요. 어떻게 이분이 글을 쓰는지를 좀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도 좀 허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아울러서 맨스플레인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읽어봤다라고 한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영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확대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윤재남 씨는 절로 가시고요. 당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 책도 조금만 저 오른쪽 가주시고요. 진짜 페미니스트 아저씨는 절로 가주시고요. 자, 이제 글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필자가 친구랑 어디 이제 부잣집, 이렇게 돈 많은 집 파티에 초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름 나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전부 다 나이가 많았대요. 근데 참 지루하더래. 뒤별나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냐면은 이제 이 필자가 한 대략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행사에 젊은 여성분들이 오셨습니다로 통할 정도로, 그죠? 그만큼 주변에 나이 드신 남자분들 꼰대?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맨스플레인은 어떤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집도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집이었고, 그죠? 우리 항상 이제 이런 분위기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알잖아요. 어떤 말 하는지,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파티의 주인장께서 좀 더 오래 머물러라, 그죠? 대화 좀 하게, 그죠? 그는 굉장히 imposing, 원래 impose라는 단어가 이제 부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mposing 하면은 사람을 묘사할 때는 당당한. 왜 당당했겠습니까? 잘생겨서? 지식이 많아서? 아니죠. 돈이 많아서겠지, 그죠? He was an imposing man who made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게 해놓고는 이렇게 이제 말을 꺼내더라는 거죠. 이제 대화한 거야. 대화 장면이에요. 따로 불러가지고, So, 내가 듣기엔 말이지, 당신은 두세 권의 책을 좀 썼다고 내가 들었는데, 필자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필자가 약간 좀 기분이 나빴나 보지. 아니, 두세 권이 뭐야? 나 여러 권 썼는데. 실제로 한 여러 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여러 권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자기 친구의 7살 먹은 어떤 아가가, 그죠? 너 플룻 연습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설명해 봐라, 그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식으로, 도대체 뭐에 대해 썼느냐, 도대체 어떤 책들을 좀 썼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 필자가 쓴 책들은 실제로는 꽤 여러 어떤 주제들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책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까지 한 6, 7권이 나왔었대요. 그래서 6, 7권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가장 최근에 나온 책만 한번 말을 하기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2003년 여름날 가장 최근, 그죠? 그게 이제 River of Shadows, 그림자의 강. 책도 너무 멋있다, 제목이, 그죠? 이드위얼드 머이브리지, 이름도 되게 독특하네, 그죠? 그리고 Technological Wild West, 기술적인 서부, 그죠? 근데 이 책은 뭐에 대한 책이었냐면, 이제 이드위얼드 머이브리지라는 어떤 그 사진가에 대한 책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일상생활이 산업화가 되어버리는, 이제 사진이 어떤 기술을 대표하는, 그죠? 그러한 어떤 매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제 그런 책을 썼어요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말을 중간에 끊더니만, 그죠? 보세요. 내가 머이브리지라는 작가를 이제 올리는 바로 그 순간, 그죠? 내가 딱 말을 끌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맞다. 혹시 당신 들어본 적 없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머이브리지에 관한 책이 올해 나왔는데 그 책 들어봤냐?
이 사람이 머이브리지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인데,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지금 역할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할아버지의 말을 제가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우리 ingenuous라는 단어 알아요? 순진한? 이게 이제 프랑스 말이래요. 이게 이제 그 ingenuous라는 단어에 순진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죠, 프랑스 말로. 순진한 처녀, 그죠? 그러니까 순진한 처녀로서의 내가 부여받은 역할, 여기에 내가 지금 푹 빠져 있어서, 그죠? 그 유명한 소우댓 구문입니다. 나는 완벽히 준비 의향이 있었는데 대절의 가능성을 내가 받아들일 만한, 엔터테인할 만한 의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에 대해 책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내가 들어야지. Another book on the same subject.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책이 동시에 나왔구나. 근데 내가 왜 이 책 쓰면서 왜 그 책을 내가 놓쳤지? 참조도 했을 텐데, 그죠? I'd somehow missed it. 이런 가능성을 내가 받아들이면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미 내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막 나에게 떠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 very 중요한 책에 대해서, 그죠? 아주 의기양양한 그런 어떤 그 표정으로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그죠? Holding force. 갑자기 우리 가족에 누가 떠오르네요. 장광설, 그죠? Hold force. 계속 주구장창 뭔가 떠드는 어떤 남자, 사람에게서 잘 내가 알고 있는. 눈은 고정되어 있어. 이렇게, 그죠? 저기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 이 먼 저 지평선, 아주 흐릿한 상대방의 반응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게 얘만 있어 떠드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도 여기 다 등장을 시켜놔야겠다, 그죠?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일화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요? 권위, 계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 약간 남자와 여자 얘기로 좀 한 게 이 여자의 의도예요. 이 글 쓴 사람의 의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일화를 들었는지 자기가 하려고 하던 그게 있어요. 글쓰기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좀 아쉽죠. 너무 이걸 남자와 여자만의 얘기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다른 좋은 남자들 얘기를 막 합니다. Still there are these other men too. 그래, 이런 다른 사람 남자들도 있지. So 하지만 Mr.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런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Mr. Very Important VIP, 그죠? 이런 사람은 계속 뻐기듯이 떠들고 있었다는 거야,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알았어야만 했었던 이 책에 대해서 계속 떠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내 옆에서 가만히 같이 듣고 있었던 그 친구 셀리가 그를 중단시켰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책은 바로 제 친구가 만든 책이에요. 지금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이 친구의 책이라고요. 하고 이제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말을 또 듣고 있지 않았던 거야. 계속 지 할 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내 친구가, 셀리가 얘의 책이라니까요. 이걸 갖다가 3-4번 정도 얘기하고 나서야 마침내 이 앞에 있었던 이 아저씨께서 이제 사태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치 19세기 소설에서처럼, 19세기 소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으니까 얼굴이 낯빛, 잿빛이 되었다는 거야. 애쉬가 제잖아요, 제. 그죠? 그리고 나는 실로 그 중요한, 이 남자가 얘기했던 그 중요한 책의 저자인데 뭐라고 밝혀졌냐면 그가 읽어보지도 않았었던.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얘기하느냐. 뉴욕타임즈 그 신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그 서평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북 리뷰에서나 이제 읽었던 거죠. 몇 개월 전에. 자, 뭐야?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남자가. 그죠? 이 남자가 아주 말이 없어졌겠죠. 잠시 동안. 그리고 나서는 그는 또다시 막 장강서를 막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자, 이제 이 대목. 이 대목이 정말 이 레베카 솔릿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Being women.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 바르게 out of earshot. 들리지 않는 곳. 그러니까 earshot.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죠? earshot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기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되게 예의 바른 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자리에서 웃었으면은, 깎아 웃었으면은 이 아저씨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번 터졌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자기 책에 대한 어떤 남자들의 평가 읽어보지도 않고서 막 진짜 왜 지적질이야 내 책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당시에도 여전했었던 서양에서도 여전했었던 입을 좀 다물 수밖에 없는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의 어떤 처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을. 이런 게 원래 수필이잖아요. 그죠? 자, 이 대목 한번 읽어볼게요. Men explain things to me. 남자들은 나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든다. 가르치려고 든다. 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자들을 아예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데 여자들에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전 주로 되게 말이 없거든요. 주로 가서 여자들한테 말을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제 설명하려 든다는 거죠. Whether or not, 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이 자기네가 떠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남자라고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불안했는지 일부 남자들은 some man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Every woman knows what I'm talking about.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여자들도 물기작전을 씁니다. 내가 그죠? 모든 여자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여기 지금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여자라고 한다면 이 레베카 솔릿의 말이 좀 와닿으시나요? It's the presumption that makes it hard at times for any woman in any field. 때때로 어떤 분야의 여성에게서든지 좀 어렵게 만드는, 그죠? 어떤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로 하여금 스피킹 업 소리내서 말하지 못하게 막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남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듣지 못하게 되는, 우리가 용기 내서 얘기했을 때,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크러쉬 으깨버려요. 침묵 속으로, 사일런스 속으로. 뭐 함으로써? 이렇게 인디케이트 함으로써. 마치 그 성추행이, 길거리에서의 성추행이 그러한 거와 비슷하게. 여기는 니들 세계가 아니라고. 어디 감히 여자가 길바다로 나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희롱해 주지.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약간 좀 일반화하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죠. 하지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여자들 우리들을 갖다가 훈련시킨다. 혹시 내가 못나서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self-doubt. 그래, 난 여자니까. self-limitation. 뭐와 똑같이? 그것은 거꾸로 남자들에게는 근거 없는 오버컨피던스를 갖다가 엑서사이즈 하게 하는 거와 똑같이. 그죠? 남자들은 약간 또 근거 없는 근자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데 과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남성 여성의 얘기로만 이렇게 너무 일반화가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점점 이제 일반화를 계속 해나갑니다. 자기의 사례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에로건스 얘기도 하고 아까 과만함,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자는 남자들에 비해서 신뢰 덜 받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쭉 하는데 중간중간에는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너무 일반화가 좀 심한 게 아닌가. 어쨌거나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여자들에게 당시의 여자들에게는 딱 뭐랄까 긁어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맨스플레인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겠죠. 자, 이제 이 에세이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 Most of my life. 내 인생의 대부분 동안 나는 내 자신을 의심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뒤로 이제 물러났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글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에 관한 어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공적인 어떤 스탠딩을 가지는 것, 지위를 가지는 것이 도왔다. 내가 내 스탠드, 마이 그라운드를 스탠드하는 거, 그죠? 내 어떤 입지를 다지는 거, 내 입지 위에 서는 거. 하지만 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러한 부스트를 갖다가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보면은 수십억 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60억 명이 그 사는 사람 60억 명이 있는 이 행성 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지. 너희들은 신뢰할 수 없는 증언 목격자이다. 니들 삶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별로 부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은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저기 중동 아시아, 그다음에 남미 다 따져본다면 또 이 여자의 말이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니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죠? This goes way beyond man explaining things. 그쵸? 이것은 남자가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 든다라는 것, 그걸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Man explain things to me still. 남자들은 여전히 나에게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 든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설명을 가르치려 들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었다. 잘못.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알고 있는데 지들은 몰라. 잘 몰랐어. 그럼 틀렸잖아 지들이. 그럼 잘못 설명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갖다 잘못 사과하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냐? 아닌데 그 남자들을 전부가 그렇게 다 몰상식한 것만은 아닌데.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죠? 이 여자에 따르면 이 여자는 좀 나쁜 남자들만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은데. 그지? 여기 보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 한 40년 정도 더 살 것 같은데, 그죠? 그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좀 숨을 죽이면서까지, 그죠? 고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우씨. though I'm not holding my breath. 표현이 되게 멋있네요. 그죠? 아니, 저는 이제 영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세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뒷부분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저는 어떤 게 되게 재밌었냐면은 이제 이게 2008년? 2003년? 2008년? 2002년? 곧 2012년? 2012년? 좀 약간 옛날 책이잖아요. 옛날 에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이 자기가 쓴 에세이가 되게 화제였잖아요.
그 화제가 됐던 에세이가 자기가 어떻게 써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뒤늦게 또 쓴 글이 있거든요. 저는 이 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하고 좀 또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요거 한번 잠깐만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이 에세이를 쓰게 됐는지. One evening over dinner.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죠?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농담을 던졌다는 거죠. 내가 종종 그 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뭐에 대해서 농담을 던졌냐면 내가 men explain things to me, 남자들이 나에게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 들어 라고 불리는 에세이를 지금 쓰는 거에 대해서 이런 에세이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모든 어떤 작가가 아이디어즈로 이루어져 있는 스테이블, 마구간, 헛간 이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다 이 마구간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경마장에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지금 말에 비유하고 있어. 그죠? 전부 다 레이스 트랙에 가는 것이 아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게 경주로 뛰어나간다는 얘기는 실제 출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이 자기 그 아이디어를 빗대고 있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I've been trotting this pony. 그래서 나는 이 쬐끄만 조랑말을,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경주마가 안 된 거죠. 산책시켰다는 거예요. 터덕터덕. 그죠? 바깥에 운동 삼아 every once in a while. 이따금씩. 그러니까 한 번씩 친구들한테 던져보는 거죠. 나 이런 에세이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던져보는 게, 쫓고 던지는 게 산책시키는 거랑 이제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를 초대했었던 하우스 게스트, 아주 뛰어난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마리나 시트리. 여자도 되게 유명한 여성 운동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애가 막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야, 써. 사람들이 그 나의 그 여동생과 쌤과 같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책을.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에세이를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되게 기다리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이 젊은 여자들이 알아야 돼. 그죠? Being belittled. belittl이 뭐야? 무시하다 아니야. 여자들 너희들은 쬐끄만 것이 어디 감히, 그죠? 무시당한다는 것이 여자들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어떤 결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체로 좀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에 결여되어 있는데, 너가 이런 에세이를 쓰면 용기를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So lovely, immeasurably valuable Sam. 사랑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치로운 그 쌤에게, 친구 여동생에게 이 에세이는 오직 너만을 위한 거였다. 특히 너만을 위한 에세이였다. 그러니까 쓰여져야만 했던 에세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그죠? 그 에세이는 레이스트랙에서 레스토리스 하였다는 얘기는 지금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얘기죠. It galloped along. 확 질주했다는 얘기죠. Once I sat down at the computer. 내가 컴퓨터에 앉자마자. 이건 막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그죠? 쓰게 되었다는 얘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Since Marina slept in later than me in those days. 당시에 메리나는 나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나는 있고 주인은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인은 좀 늦잠도 잤겠죠. 그래서 나는 아침 식사로 그것을 대접했다는 얘기는 아침 식사 깨워가지고 아침 식사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텀에게 나중에 그날 늦게 보냈다. 텀은 누구냐면 이 여자가 정기적으로 이제 글을 기고하는 텀 디스패치라는 독립 언론,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뭐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뭐 이런 데 있겠죠. 거기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 2008년이라고, 그죠? 그것이 2008년 4월이었고, 이거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코드를 당겼다, 코드를 뜯었다는 얘기는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세이에 공감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대목 너무 웃겼어. 나 진짜
이거 꼭 읽어둬야 돼 여러분들한테. 미치겠어 이데 뭐 나 진짜. 아 나 진짜 지금 시간이 지금 30분이 넘어가는데 이거 꼭 읽어줘야 돼요. 아 나 진짜. 자, 굉장히 그 답장 같은 게 많이 나왔다는 거지. 아 여기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떤 답장이 있었냐면 보세요. None was more astonishing. 어떤 답장도 더 놀라운 건 없었대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어떤 그 남자로부터 온 편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어떤 여자를 갖다가 쇼트인지 한 적이 자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깎아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잔돈을 갖다가 더 적게 준 적이 없었다. 체인지를 숏하게 준 적이 없었다. 사기친 적 없었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까지 여자들을 갖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남자를 모욕했다 이거지. 그죠? 그 남자는 나를 갖다가 막 꾸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당신 가만히 보니까 좀 보통의 남자들, 나처럼 훌륭한 남자들 말고 이상한 남자들하고만 막 어울리느라고 이제 이런 글을 썼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홈워크 좀 숙제 좀 먼저 최소 좀 더 하지 그랬냐. 그러니까 숙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좀 연구 좀 공부 좀 더 해라 하고 나에게 충고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열등감, 당신 열등감 있는 여자인 것 같아 이렇게 코멘트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도움받고 오빠 야구에선 1점이 어떻게 나는 거야? 좀 알려줘. 나 이거 벽에다 못 박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게 전부 다 이제 남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be patronized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being patronized는 여자들이 선택하는 어떤 경험이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난 그런 걸 갖고 싶지 않아 라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다. 근데 무조건 여자들이 patronize 된다라고 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는 전부 다 너다 너 네가 못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해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아서 답장을 쓰지 않았다라는 맨 마지막 말이 너무 웃긴 거죠. 맨스플레인에 관한 글을 썼는데 또 맨스플레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참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에세이가 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는지 한번 좀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고, 왜 무조건 막 비난만 하지 마시고, 특히 남자들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또 일반화될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좀 생각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뭐 민족주의라는 것도 참 그 폐해 뭐 좋은 걸 떠나서 어떤 뭔가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사회주의도 그렇고 페미니즘이라고 했을 때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까? 해결이 된 걸까? 해결이 되면 없어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었던 영상이네요. 그죠? 자, 제가 굉장히 이걸 갖다가 버리기가 싫었나 봅니다. 이 아이템을. 그죠?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드네요. 정말 한 페이지만 읽어야 되겠어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